네,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분이 사건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옷가게에서 그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연루가 된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또 다른 폭행 사건인데 환경미화원과 몸싸움을 벌였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지난 5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9시 25분 아침에 환경미화원하고 이 벨기에 그 부인이죠. 대사 부인이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서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청소하다가 아마 빗자루가 몸에 닿았다는 걸로 시비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벨기에 대사 부인이 자신의 몸에 빗자루가 닿았다 그러면서 화를 냈고, 그래서 서로 이제 언쟁이 시작되다 보니까 서로 밀치게 됐고요. 환경미화원 되시는 분이 아마 벨기에 대사 부인을 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졌다고 하는 건 인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환경미화원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사 부인이 먼저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본인은 밀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주 전에도 미화원에게 휴지를 던진 적이 있었다. 그렇게 지금 미화원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환경미화원은 이유 없이 내 도시락을 차고 간 적도 있었다. 이제 본인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차고 간 적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서로가 이제 약간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인정된 부분은 밀쳐서 대사 부인이 넘어진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미화원 측에서는 이유 없이 내 도시락도 차고 뺨도 먼저 때리고 휴지도 던지는 등 본인은 상당히 모욕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환경미화원 분의 주장에 따르자면 이제 대사 부인이 먼저 뺨을 때린 것이고 그래서 밀쳤고 법적으로 보면 이제 쌍방폭행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경찰이 그 사건 종결 처리를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은 양쪽에서 상대방에게 외력을 가했기 때문에 폭행죄가 각각 성립하는데 현장에서 우리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종결 처리됐는데 이후에 이제 이 환경미화원께서 이제 경찰 민원실에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일이 알려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벨기에 대사가 오히려 이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병원을 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환경미화원은 이제 공원관리인이라고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우리가 예전 속담 중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하잖아요. 도시락을 발로 차고 지디기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해서 나도 화가 나서 이렇게 같이 폭행을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면책특권 얘기가 또 나옵니다. 저번에 그 옷가게에서 그 폭행한 것도 폭행 사건에 연루됐을 때도 면책특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간 것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그 면책특권 얘기가 또 나올 일은 없겠습니다만 물론 종결 처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폭행 연루가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어떤 처벌을 피해가는 상황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국민적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점원 폭행 사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샀고요. 면책특권 포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많았었는데 실제 면책특권 포기하지 않았고 대사관을 통해서 간접적인 사과문만 게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숙할 것이라고 모두 다 기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다시 또 공원을 관리하는 분의 뺨을 때렸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조금 폭력 성향이 조금 지나치다 또는 어느 수준에서는 좀 폭력성을 저감시키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이 벨기에를 대표해서 와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자숙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매우 안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책특권 개정해야 된다 목소리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사람의 뺨을 왜 자꾸 이렇게 때리시는지 모르겠고요.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게 실제 아닌가. 근데 이건 사실 너무 많이 보도가 됐고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의문점들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런 사건이 연루되다 보니까 올 여름 대사 임기도 종료된다고 알고 있고 지금 종료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벨기에 당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이 지금 두 번째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뺨을 때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점원들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모습은 대사로서의 품격에도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벨기에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는 어떤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사 부인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행동이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함부로 대하는 저런 모습은요, 벨기에 이미지에도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벨기에가 임기 조기 종료를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대사를 빠른 시간에 바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예. 저분이 계속 있으면서 저렇게 아나무인으로 한 번 문제가 발생했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분의 행동을 보면 지금 환경 미화원하고 이 충돌된 문제도 보면 주의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뭐 나는 신경 안 쓰겠다 이런 태도 아니겠어요? 네. 다른 나라에 와서 아무리 면책 특권이 있는 대사 부인이지만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벨기에 당국에도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임기를 조금 더 빨리 당겨서 바꾸지 않을까, 교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면책 특권에 해당 있는 그런 관련자들이 어떤 사건에 연루됐을 때 면책 특권 뒤에 숨는다 이런 지적들은 뭐 다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폭행에 연루된 대사 부인 사례가 과연 다른 나라 대사에게도 있었던가 이제 그런 좀 의문 좀 들고요. 아무튼 어떤 측면에서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